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 중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박찬일입니다. 오늘은 청소년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시기를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반항심이 가득한 시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시기, 또는 오늘만 사는 시기,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란 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9세에서 24세 또는 9세에서 19세로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보통 어린이를 지나고 청년이 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청소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사춘기라고도 부르면서 다른 말로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를 만큼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군가는 우리 아이는 사춘기가 너무 심해서 힘들고 내가 먼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 아이는 사춘기를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사춘기가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일까요? 사춘기를 심하게 지나는 아이는 문제가 있는 아이일까요? 저는 사춘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완성시켜가는 시기, 어릴 적부터 배우고 습득해왔던 모든 것들을 성장에 따라서 자아 정체성이 발달함과 동시에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존재를 완성시켜가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에 많은 힘을 쓰게 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요.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신의 논리만 앞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등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수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면서 오히려 이런 시간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잘하고 있다 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순간 이런 생각들은 머리에서 사라지고 입에서는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겠죠. 이 시기의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중심성과 집단성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닌가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신의 생각에 대한 영역을 구축하려는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아주 쉽게 개인적 우화와 상상의 청중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데이비드 엘킨드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요. 개인적 우화는 내가 경험한 것은 남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헤어짐을 겪은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은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헤어짐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상의 청중은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주목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누군가 수군거리기만 해도 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길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쳐다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르면서 개성 없이 똑같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는 등 나 자신을 꾸미는 것에 목숨을 건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나갈채비를 빨리 하지 않는 아이들을 재촉하며 아무거나 입어라 해도 사람들이 쳐다본다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는 아이들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 우화에 빠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쉽게 거리를 두고 심리적인 벽을 만들고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게 되죠. 또 내 의견이 잘못된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기에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에 대한 제3자의 확답은 내 행동에 대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주위에 함께할 집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이들 또래 집단은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하게 어울려서 놀기 때문에 끼리끼리 뭉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집단에 속해 있어야 나의 약함을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내가 속한 집단의 힘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늘 무리라는 것에 속해 있기를 원하고요.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어서 밥 먹는 것을 포기하거나 또는 학원 무리, 학교 무리, 방학 때 노는 무리, 개학하면 노는 무리가 각각 다르게 존재하는 아이들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문화가 발달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의 삶과 사이버 공간의 삶을 다르게 살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아이가 현실에서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원하는 무리에 속하지 못했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나는 잘 나가는 아이가 되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게 되며 가상 공간에 내 삶의 비중을 더 많이 두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TV에 나오는 아이돌을 보면서 그 아이돌의 팬이 되고 팬덤을 형성하며 부모님의 생일은 몰라도 아이돌의 생일은 버스에 길거리 광고판에 광고를 띄우기도 하고요. 아이돌의 이름으로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며 그들의 일을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동일시하는 경우도 비슷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대로의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의 문화. 그러면 왜 우리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고 자석의 같은 극처럼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자꾸만 아이들은 멀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렇게 청소년기 아이들이 겪는 일들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그 아이들의 모습은 늘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들 투성이일까요? 문제는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을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의 내용들은 좀 가볍게 들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이들을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혹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이미 완성되어 있는 우리의 사고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막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끝내고 쌓아 올리고 있는 빌딩을 완성되어 있는 빌딩과 비교해서 본다면 당연히 이상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공사를 하는 빌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완성되었을 때 다른 빌딩과 다르지 않는 번듯한 모습을 가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왜 아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일까요? 사춘기 시절의 어려움은 지금 시대에 와서 막 생겨난 문제일까요? 물론 아이들의 방식이 이미 경험하고 그 시기를 뛰어넘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에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 보이고 그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더더욱 그냥 두고 보기에 어려움이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그런 시기를 겪어왔고요.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가깝게 지내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기도 하고요. 가끔 몇몇 아이들과 놀러도 가고요. 같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느끼는 것은 아이들과 저는 같은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있는 카톡방을 만듦과 동시에 자기들만 있는 카톡방을 따로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승의 날에는 집으로 인사를 올 정도로 친하지만 그 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과 같아질 수 없지만 더더욱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조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가는 길을 앞에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혹은 뒤에서 함께 걸으면서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앞선 사람이지만
아이들의 세계에서 우리는 뒤처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길을 가는 아이들을 방관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범죄가 아니라 문제 정도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지켜봐 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나 이미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해라는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아이들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가장 이타적이어야 할 이해라는 말이 배려와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되어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을 이기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들어주며 아이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가는 길을 스스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고민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스스로는 모를 거다 생각했던 자신의 잘못된 부분 역시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정리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청소년기의 많은 문제들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지금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에 적응하며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는 어른들의 조급함이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